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아침 8시 뉴스입니다. 이어서 한성용 보도국장의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1월 10일 월요일 주요 한일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 괴한이 총격을 난사해 연방 하원의원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8일 애리조나 투싼의 한 쇼핑센터에서 가브리엘 기퍼스 연방 하원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괴한의 총기 난사로 존 롤 연방 판사 등 6명이 숨졌습니다. 또 유권자들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하던 기퍼스 의원이 머리에 총격을 당하는 등 13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제러드 레프너를 체포하고 기퍼스 의원을 겨냥한 것 같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투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메릴랜드주에서 9일 또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9일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클럽 셀렉트 라운지에서 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싸움이 난투극으로 번지며 총이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거리 주차 시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9일 폭설로 잠정 중단됐던 거리 청소를 위한 요일별 주차 제한 규정과 해당 구역의 미터 파킹을 10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10일 늑장 대응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뉴욕시의 시설 작업 시스템과 관련해 공청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가 지난 10년 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미국 통계 요약을 인용해 미국 사회의 변화상을 보도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은 2000년에는 24만 명이었으나 2007년에는 39만 2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국무부가 내달부터 여권 신청서에 부모의 성별을 구분하는 부모와 모라는 표현 대신 양친 중 한 명을 뜻하는 페어런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 오는 2월 1일부터 여권 신청서 가족정보 부모기입란이 부와 모라는 용어 대신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표현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주 공화당 소속 주지사 28명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비용을 연방정부 규정치 아래로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비용과 피고용인들의 베네핏을 줄여 현재 105억 달러에 달하는 뉴저지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뉴저지 주의회와 이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전년 대비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경제분석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뉴욕시 근로자 평균 임금은 5만 1,645달러로 전년 5만 3,199달러에 대비해 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일대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11일 저녁부터 뉴욕시 일대 진눈깨비가 내리기 시작해 12일 저녁까지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저녁에는 기온이 화씨 28도까지 떨어지면서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12일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이미 눈이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0일 월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올리기로 했던 뉴욕 시내 파킹 미터 요금 인상 계획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뉴욕 시내 도로변 파킹미터 요금 인상 계획이 전격적으로 연기됐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뉴욕시 의회는 6일 파킹미터 요금안을 잠정 연기키로 합의하고 진행 중이던 파킹미터기 교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파킹미터기 교체 작업을 이미 마친 맨하튼 86가 남쪽 지역의 경우 인상된 요금이 그대로 적용돼 시간당 주차 요금이 2달러 50센트에서 50센트가 오른 3달러를 내야만 합니다. 당초 뉴욕시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총 47,535개의 파킹미터기와 1,351개의 뮤니미터기를 대상으로 평균 20%의 요금 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는 파킹미터 요금이 오를 경우 뉴욕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블룸버그 시장을 설득해 요금 인상안 시행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뉴욕시의 파킹미터 요금 인상 계획이 언제 다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신임회장 선거 등록이 7일 오후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혜진 기자입니다. 신임 뉴저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이 7일 오후 5시로 마감된 가운데 마감 시간을 15분 남겨놓고 뉴저지 버겐필드 아파트 한인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택 씨가 이준호 뉴저지 한인회 부회장 및 10여 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러닝메이트를 구성해 등록 서류를 뉴저지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날 신임 회장 입후보 등록이 진행된 뉴저지 한인회관에는 김진국 뉴저지 한인회 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뉴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심재길, 김상진 공동위원장과 김경훈 전 회장 및 김선권 박은림 부회장이 함께 모여 입후보자의 서류를 접수받고 검토에 임했습니다. 김진국 뉴저지 한인회장 권한대행은 서류 검토 후 $2만 달러의 공탁금 수표를 접수받고 후보 공약서 및 이력서, 신원조회서 등 제출 미비 서류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탁금으로 제출된 수표가 수취인인 뉴저지 한인회가 아닌 이현택 회장으로 되어 있어 즉석에서 이면에 이설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김진국 회장 대행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뒤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25대 한인회장 선거 오늘 5시를 기해서 일단 입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 한 분이 이현택 씨와 또 수석 부회장하고 이준호 씨 두 수석 회장, 수석 부회장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단독 입후보가 됐습니다만은 비대위에서 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를 해서 이 등록 서류를 접수를 할 건지 안 한지는 저희들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인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던 뉴저지 한인회장 입후보가 당초 기대를 모았던 3,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등록 마감을 포기해 결국 한 명만이 서류 등록을 마쳐 서류 심사가 통과될 경우 투표 없이 회장 당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와 연관된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트위터에 요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위키리크스에서 활동했던 아이슬란드 버기타 존스 도티르 의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가 트위터에 그녀의 개인적인 트윗 등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존스 도티르 의원은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정부가 2009년 11월 이후 나의 모든 트윗 내용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내가 아이슬란드 의원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트위터 측으로부터 자신의 트윗 내용 등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법적인 싸움을 시작했으며 아이슬란드 주재 미국 대사에게 면담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당국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돗물에 넣는 불소 함량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는 그동안 수돗물 불소 함유량을 리터당 0.7에서 1.2mg까지 허용해왔지만 최근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불소를 섭취하면서 치아가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허용 수치를 0.7mg 이하로 규제키로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45년 이후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토록 해왔는데 불소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치약은 물론 치과의 처방 등에 너무 많은 불소가 들어가면서 치아 불소 침착증 발생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2세부터 15세의 어린이 가운데 41%가 치아 불소 침착증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K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A시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푸드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LA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유명해진 푸드트럭. 하지만 최근 이 같은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 30분경 팔가와 마리포사에 위치한 한 푸드트럭에 20대 흑인 남성 2명이 총을 쏘지한 채 이곳에서 음식을 사려던 행인 2명의 지갑을 빼앗고 푸드트럭에 돈을 강탈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밤 11시경 삼가에 위치한 푸드트럭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두 명의 용의자가 푸드트럭 영업 중인 그 푸드트럭을 상대로 권총 강도를 벌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손님으로 와 있는 손님들한테도 역시 강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녹화 장면에 따르면 용의자는 20대로 보이는 두 명의 흑인 남성으로 두 용의자 모두 키가 5피트 6인치에 몸무게 150파운드가량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현재 이들이 푸드트럭을 상대로 수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용의자를 목격했을 경우 LA 경찰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용의자의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그걸 토대로 현재 수사 중이고 조만간 이제 용의자가 체포되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선 푸드트럭의 경우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고 있는 만큼 현금을 분산 관리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고객들의 경우 음식을 사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먹거나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일 것을 덧붙였습니다. 너무 많은 그 액수 현찰을 갖다가 소지하는 건 역시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면은 분산 소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보내는, 그래서 최소한 어떤 범죄의 어떤 피해를 갖다 예방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어떤 외진 곳에서 영업하지 말고요. 또 감시 카메라를 갖다가 반드시 달아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는 게 좋겠고요. TVK 뉴스 이어지는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오는 11일 스포츠 영화 시리즈를 주제로 2011년 한국 영화의 밤을 개최합니다. 개막 작품으로는 맨발로 축구를 하는 동티모르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과정을 그린 맨발의 꿈이 상영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100% 올리브유 한국의 BBQ 치킨이 뉴저지 북부 올드대판과 포트리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드, 그릴, 양념치킨과 각종 윙은 물론 런치 메뉴로 샌드위치와 샐러드도 함께하며 프리 딜리버리가 가능해 가족들과 함께 한국 고유의 정통 BBQ 치킨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진꽃 예술원에서는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신년 꽃꽂이 시리즈 특강을 진행합니다. 새해 꽃꽂이, 작품 꽃꽂이, 부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 브롱스 한인노인회는 신묘년 설날을 맞이해 지역 노인들에게 떡국 점심 초대 행사를 개최합니다.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베드포트파크 장로교회 친교실에서 개최됩니다. 큰 명절인 설에 따뜻한 온정이 전달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뉴욕 예술가곡연구회에서 1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곡교실을 개강합니다.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를 노래하는 한국의 전통 성악곡인 가곡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리로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알재단에서 1월 1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서구 유럽의 미술, 중세 르네상스에 대해 아트 클래스를 개설합니다. 현재 뉴욕 프렛 인스티튜트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변경희 박사에게 20주 동안 전통 서양 미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3일 목요일 오후 6시 반 맨해튼 메리언 마켓스 호텔에서 뉴욕 한인회 제51주년 기념식인 뉴욕 한인의 밤 행사와 미주 한인의 밤 연례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는 스태핑 포워드를 주제로 한 1세와 2세대의 화합 및 한인사회의 미국 사회 진출을 위한 위상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6자녀 모두를 미국 사회 지도자로 키워낸 장한 어머니인 전혜성 박사가 기조 연설자로 나섭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욕 윌리엄스버그는 덤보와 함께 브루클린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꼽힙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생겨나 다양한 문화가 융합돼 있고 신진 예술가들의 갤러리와 작업실도 등장했습니다. 건물마다 그려진 그래피티를 구경하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365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엑시레이저 주미 후지와라 선생님께서 레이저 시술 가격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있으시는 게 가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가격은 그 가게마다 틀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겨드랑이가 한 번에 80불, 앞파립이 50불, 종아리가 200불, 비키니가 100불. 6번 그 세션을 끊으시면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게 보통이에요. 이 가격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효과적인 레이저를 쓰냐, 그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1월 10일 아침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